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7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그동안 한 4년여 동안 한일 관계를 꽉 막히게 했던, 때로는 파탄 지경으로까지 몰고 갔던 이 징용공 배상 문제는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배상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2번 배상을 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3번째입니다. 2번 배상해가지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김능환이라는 대법관이 무슨 작심을 한 듯이 과거의 판례를 다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도 뒤집어버리고, 국제법의 대원칙인 약속은 지켜야 한다, 팍트, 순트, 세르반다라는 이 유명한 문장까지 그냥 무시해버리고 징용공 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와 가지고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또 이걸 재확인하고 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한민국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약속 위반이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큼직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보고 배상하라 하지 말고 우리 돈으로 하겠다. 이게 이번 해결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재단으로 하겠다. 그래가 그동안에 청구권 자금으로 덕을 많이 본 포철 등 몇 개 회사가 돈을 대고 그걸 통해서 약 40억 원을 배상하겠다. 사실은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명분과 체면 때문에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의 무식을 폭로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란 말을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속으로 지금 꾹 참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든 사람이 문재인, 그리고 김명수, 김능환 요새 법조인 출신인데, 또 이걸 또 전 정권에 증거하지도 못하는데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이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랬는데, 이 삼전도의 굴욕을 그 말이 좋으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따갔다가 오늘 딱 걸렸습니다. 월간조선 전 이사 조남준 씨가 깔끔한 글을 올렸는데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 외교라고 했다고 한다. 이보다 더 무식한 비교가 없다. 변호사 자격까지 가진 사람이 삼전도의 굴욕 정도를 몰랐을 리는 없고, 굴욕이라는 말에 매몰 때 생각 없이 던진 표현이 아닌가 싶다. 조갑제닷컴에 올라 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이 무엇인가? 국제정세의 어두운 군주가 불러들인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다.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최선의 방식이 이번 결정이다. 그러니 이재명의 비교는 완전 반대로 된 것이다. 만일 세계의 정세가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반일이나 반미가 대세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다. 삼전도는 현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석촌호수 근처, 과거에는 나루터였다. 1637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 산성에서 내려와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삼괴구 고두례라는 항복의식을 거행한 곳이다. 삼괴구 고두는 3번 무릎 꿇고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을 말한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 세력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허울 좋은 명분론에 빠져 있었다. 신흥 세력 후금을 멀리하고 망해가는 명나라를 섬기는 외교에 치중하다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한 것이다. 광해군이 펼친 신리 외교와 비교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는
이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다 라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는 일제 때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했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83,519건에 대해서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7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며 과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죠. 1974년 박정희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때 노무현 정부도 고민을 해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고 법적 검토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자 해가지고 6,500억 원을 가지고 배상을 했다 이겁니다. 보상을 했다 이겁니다. 보상을. 근데 이 결정하는 회의에 문재인 당시 수석비서관도 참여를 했어요. 그때 수석인지 비서실장인지 그건 조금 헷갈린다만. 그런데 그래 놓고 문재인이 대법원의 그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걸 국제관계에 적용하려다가 망신만 당한 겁니다. 그 망신당한 그 덤터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진 거예요.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하여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본 방문은 코로나 전인 2018년에는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면서 결국 한일 관계는 people to people 관계가 너무나 잘 돼 있으므로 정부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 견딜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되어 있다. 인프라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은 코로나 전인 2019년에 327만 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 내지 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 성명을 낸 것 아닙니까? 한미일이 이렇게 뭉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삼전도의 권력이에요. 이재명 씨, 이게 삼전도의 권력입니까?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한 데 대해서 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체계를 튼튼히 구축하여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설명에 나오는 이 3대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했는데 지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730만 명의 재외동포, 그 중에서 약 230만 명이 유권자입니다. 그 규모는 경북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경북과 같은 또 다른
일종의 정치 단위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성격해서 이제는 건국에 기여한 사람도 우리가 훈장을 주고 이 기념을 해야 된다는 이쪽으로 아마 앞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은 보상을 했는데 이게 건국운동한 사람은 아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 한일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한 거, 이 3대 업적입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걸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이재명의 이 불황무식한 삼전도 굴욕 발언 정말 대비됩니다. 윤석열의 유식과 이재명의 무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